당신의 비밀을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친구가 언제 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친구가 적이 된다니.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니.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아서서 나를 힘들게 했던 적, 내가 믿고 털어놨던 이야기가 엉뚱한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적, 분명히 나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 입에서 내 비밀이 튀어나왔던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200년 전 독일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아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좀 차갑고 맹정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말 속에 진짜 진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진실, 인정하기 싫어하는 현실,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오늘 이 명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친구를 믿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본질, 신뢰의 진짜 의미,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친구가 몇 명이세요? 진짜 친구요.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 말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 내가 돈이 없어서 쪽팔릴 때도 아무렇지 않게 밥 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큰 실수를 해도 그래도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친구가 한두 명도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실 지인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웃고 떠들지만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운 사이. 표면적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사이. 그런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이에서도 비밀을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우니까요.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친하다 싶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집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더 깊은 이야기, 더 민감한 이야기,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까지 꺼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털어놓은 그 이야기가 과연 그 사람 안에서만 머무를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을 때 정말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요?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 없으세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합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정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간지리거든요.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본능이에요. 모든 생물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의리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이 위험해지면 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시다. 같은 부서에 아주 친한 동료가 있어요. 매일같이 점심 먹고 퇴근 후에 가끔 한 잔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 친한 동료가 여러분을 위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실수들, 부족했던 점들을 윗사람에게 슬쩍 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 사실 요즘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이직 생각도 하고 있어 라고 했던 말이 상사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걔가 그러더라,
여기서 오래 못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요. 무섭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 사이에서 돈 문제가 끼어들었을 때 이것만큼 우정을 시험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큰 돈이에요. 그 친구가 어렵다고 해서 믿으니까, 오랜 친구니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아직 형편이 안 되나 보다. 좀 더 기다려주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이야기가 없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는 것 같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친구에게 내 경제적 상황을 너무 자세히 말했구나.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편하게 빌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선한 성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책에 독촉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느긋하게 구는 거구나. 내가 나를 너무 많이 보여줬구나. 이런 경우에 쇼펜하우어의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내가 내 정보를 상대방에게 줬을 때 그 정보는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약점이 나중에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에 사업을 같이 시작했다가 원수가 된 경우 정말 많잖아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서로 믿으니까, 서로 잘 아니까. 계약서 같은 것도 대충 하거나 아예 안 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이러면서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누가 더 많이 일했나? 누가 더 많이 기여했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갈라서게 되는데, 그때 서로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비밀들이 무기가 됩니다. 걔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걔가 전에 이런 짓을 했었어. 걔 집안이 사실은 이래.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왜?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것이 친밀함의 양날의 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고슴도치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아프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도 더 깊어져요. 모르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넘기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나쁜 말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거리, 그것이 바로 비밀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비밀들을 함부로 나누는지. 첫 번째는 가정사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자식 문제, 시부모나 장인 장모와의 갈등,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부들 모임에서 혹은 동창 모임에서 술 한잔하다 보면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이래, 우리 며느리가 저래,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가져갔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집이 사실은 이래, 그 집 아들이 사업 말아먹었대, 이런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는 거예요. 누가 퍼뜨렸을까요? 내가 믿고 이야기한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퍼뜨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맞다. 그 집도 요즘 힘들더라.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이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상황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주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돈이 많다는 걸 알면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돈이 없다는 걸 알면
무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좋을 게 없어요. 특히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문제,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다가 나중에 그 정보가 이상한 곳에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그 친구가 나한테도 좀 챙겨줘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정말 사람이 변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어떤 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그때부터 나는 아픈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보게 돼요. 직장에서는 승진이나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의 내 속마음입니다. 누구누구가 싫다, 누구한테 화가 난다,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감정을 친구에게 토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걔가 너 욕하더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너무 냉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라는 것은 남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친구가 적이 된다는 것은 꼭 드라마처럼 극적인 배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나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 그 친구는 위로해 줍니다. 힘들겠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부부가 다시 잘 지내게 됐어요. 화해하고 예전처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여전히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저 사람은 아내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모임에서 여러분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그걸 느끼겠죠? 왜 네 친구는 나한테 그런 식이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후회합니다. 괜히 그 이야기를 했구나. 이것은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알게 된 정보는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뇌는 한번 입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정보는 어딘가에 남아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밀을 나누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행위인 겁니다. 한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아무도 믿지 말고 혼자 살라는 거냐?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에서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시간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만나서 몇 달 알고 지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는 없어요. 최소한 몇 년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옵니다.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직장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남의 것을 탐내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지,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좋을 때만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고 비밀을 털어놓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비밀을 나눠보고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세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는지, 내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지 지켜보세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를 먼저 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한지 확인하고 나서 벽을 올리고 지붕을 얹지. 기초도 없이 바로 지붕부터 얹지는 않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라는 기초가 충분히 단단한지 확인한 후에 깊은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나만의 영역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각자의 공간이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만의 방이 하나 있어야 해요. 그 방에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만 진짜 친구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고슴도치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직장 생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동료와 친해지기 쉽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야근합니다.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은 기본적으로 경쟁의 공간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아무리 동료와 친해도 승진은 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누군가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평소에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걔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더라. 걔가 우리 팀장 욕을 했다더라. 걔가 연봉 협상 때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내 동의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 일에 대한 불만, 상사에 대한 평가, 연봉 정보, 이직 계획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친한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부장님 정말 답답해. 저렇게 일하는 사람은 처음 봐.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그게 부장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 동료를 믿었어도 사람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그 동료가 부장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해진 이웃들.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들끼리 모임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아이들 성적 이야기, 사교육비 이야기, 남편 직장 이야기, 집값 이야기 이런 민감한 정보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질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뒷담화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집 아들이 어디 대학 갔대. 그 집은 사교육비에 얼마를 쓴대.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서 엄마들 사이의 관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정보가 경쟁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 학원 좋다더라 하면서 비밀처럼 알려줬던 정보가 순식간에 동네 전체에 퍼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내에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다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니까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지만 가족 사이에서도 비밀은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를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는 정말 가깝게 지냈지만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명절에 모이면 좋지만 재산 문제가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모님 부양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형제 자매가 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형에게 혹은 누나에게 나는 부모님 재산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해놨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산 분배에서 나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내가 착하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사위와 장인 장모 사이에서도 비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 남편의 단점을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명절 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 아내의 문제점을 말했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네가 이래서 우리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 이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이라서 다 이야기해도 된다는 생각,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족도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 편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힐 때는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할게요.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이 단순히 조심해라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비밀을 나누고 싶어 할까요?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우리는 인정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내 편이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하지만 나중에 그 정보가 내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남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치를 남이 인정해줘야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 가치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 남에게 내 약점을 보여주면서까지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남에게 자기의 비밀을 함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이미 충분하니까요. 반대로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비밀을 쉽게 나눕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니까,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입니다. 의존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인 상태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고 상대방도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있으면 더 좋으니까 만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비밀을 억지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때 그때 조금씩 나누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분이 오랜 친구에게 자기 재산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얼마치가 있고 예금이 얼마 있고 보험은 뭘 들어놨고 정말 세세하게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와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너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그 뒤부터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이쪽에서 내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뭔가 부탁하는 것도 많아지고 심지어 한 번은 너 돈 있으면서 왜 그렇게 아끼냐 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관계가 이상해진 겁니다. 결국 그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 솔직하게 말하지 말걸, 적당히 넘어갈걸, 괜히 다 이야기해서 좋은 친구 하나를 잃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쇼펜하우어의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한 여성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야근도 혼자만 시키고 공도 빼앗기고 실수는 모두 뒤집어 씌우고 참다 못해서 가장 친한 직장 동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울면서요. 그 동료는 위로해줬습니다. 너 정말 힘들겠다. 나라도 네 편이야. 그 말에 감동받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상사의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심지어 노동부에 신고할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런데 얼마 후 그 상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은밀하게, 더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가 상사에게 가서 그 사람이 신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동료도 승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상사에게 나는 당신 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쇼펜하우어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친구가 적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해관계가 바뀌는 순간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믿지 않고 벽을 높이 쌓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신뢰와 경계 사이의 균형, 열림과 닫힘 사이의 균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비밀을 나누기 전에 이 정보가 나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과 같아요.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비밀을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술에 취해 있을 때, 이런 때에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감정의 댐이 무너져서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말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일단 멈추세요. 하루만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어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지 관찰하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친구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비밀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넷째, 정말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 심리치료사, 이런 전문가들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상담받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다섯째, 일기를 쓰세요. 비밀을 나누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것을 노트에 쓰세요. 종이에 쓰든 스마트폰에 쓰든 상관없습니다. 글로 써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비밀 보관소는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동양 철학도 한번 끌어와 볼게요. 동양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소인은 말이 많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불필요한 이야기 속에는 하지 않아도 될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입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팔정도에서 정어, 올바른 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고, 거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네 가지 중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그런 것들을 삼가라는 것이니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라는 것,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된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실질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밀을 캐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정보를 빼내거든요. 가장 흔한 방법은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나 사실 요즘 남편이랑 힘들어. 이렇게 먼저 자기 비밀을 꺼내놓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머, 나도 사실 이렇게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무언가를 주면 나도 무언가를 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공감은 하되 꼭 자기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주면 됩니다. 꼭 내 이야기를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술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술이 들어가면 경계심이 풀어지잖아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를 술자리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비밀이 가장 많이 새어나갑니다. 술을 마실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히 마시고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은근히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아이한테 학원을 3개 보내는데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상황이나
교육관이 드러납니다. 이런 질문에는 우리는 우리 형편을 맞게 하고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정보를 줄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방법은 칭찬을 이용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솔직해서 좋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식적인데 너만 진짜야.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더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져요. 하지만 이것이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물론 진심으로 칭찬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불필요하게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2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 이 말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셜미디어의 시대니까요. 과거에는 비밀이 새어나가 봐야 주변 사람들에게만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어요. 한번 올라간 글은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퍼지는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캡처해서 다른 채팅방에 올리면 순식간에 수십, 수백 명이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비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카톡으로 나눈 대화도 캡처될 수 있고 전화 통화도 녹음될 수 있어요. 디지털 흔적이 남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온라인에서의 대화도 오프라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SNS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밥 먹었다, 어디로 여행 갔다, 뭘 샀다 이런 것들을 올리면 나의 경제 수준, 생활 패턴, 위치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밀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있다면 SNS를 보고 기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기 정보를 공개하는 거지? 하면서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면서 한 번도 배신하지 않는 친구,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아무도 믿지 마라가 아니라 함부로 믿지 마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통해 검증된 관계에서는 비밀을 나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조심하라는 것이죠. 진짜 친구라면 내가 비밀을 말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오히려 너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네가 편할 때 이야기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내 비밀을 캐내려 하거나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표면적으로만 좋은 사이인지, 이해관계 때문에 가까운 건지,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건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인생에서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눈을 기르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들이는 것,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든든하면 남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러면 비밀을 함부로 나누려는 충동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의지의 힘입니다. 세상은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의지는 종종 이기적이고 맹목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작동합니다. 사람들의 친절 뒤에 숨어있는 이기적 의지, 우정 뒤에 숨어있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나쁜 곳이라고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음악을 통해 그 이기적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통해 이기적 본성을 초월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진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현실적으로 보라. 지나치게 이상화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불신하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한 후에 그에 맞게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내 비밀을 함부로 나누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나는 속이 시원하지만 상대방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하나 말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함부로 나누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요. 진짜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불필요한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당신의 비밀을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나를 지키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벽을 쌓고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관계를 맺고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 나만의 영역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순도치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밀 보관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한 절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진짜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비밀은 여러분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